엄청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을 때에도 똑같은 증상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민망한 거죠. 내가 번아웃이 왔다고 말하기가 너가 뭘 그렇게까지 또 번아웃이 될 만큼 엄청나게 버닝을 했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이죠. 건강한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트로스트 언니 어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모든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번아웃과 동기부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연주 교수님과 함께 번아웃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요새 번아웃이라는 말 이제는 좀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다 소진되어서 아무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거를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교수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저는 없어요, 아직. 아 정말요? 네. 뭐, 교수님이 되시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오셨을 텐데 번아웃을 경험하신 적이 없으세요? 제 생각에는 제가 너무 열심히 안 살아가지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버닝을 하지 않아서? 네, 버닝을 안 하고 그냥 내일 일은 내일 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서. 사실 그것도 있지만 저는 좀 스스로 제 관리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렇구나. 저는 번아웃이라는 거를 돌이켜보면 몇 번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열심히 뭐를 해도 재밌고 막 신나서 막 정말 막 버닝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도 뭐 에너지가 빠지지 않고 막 할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못 하겠는 때가 있어요. 정말 그 번아웃 됐다라는 거 말 그대로 다 소진이 돼서 내 안에 아무런 에너지가 없는 것 같고 분명 해야 된다는 거는 머릿속으로 아는데 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거든요. 나중에 되고 이게 번아웃 증상이라는 거 알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번아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1차적으로는 신체적 자원이 좀 고갈되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게 나아요. 사실은 내가 이미 번아웃이다 라고 하신다면 아무리 뭐 화이팅, 뭐 힘을 내야 돼, 뭐 개발서 읽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일단 몸이 안 움직이니까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거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아까 열정이 많으시고 좋아하니까 굉장히 많이 뛰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은 어떤 면에서는 에너지를 좀 과도하게 쓴 거죠. 뭐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우리가 길거리 걸어갈 때 보도블록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누워있는 분 안 계시잖아요. 네. 누워 계시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술 많이 드셔가지고 하셨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 신고도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왜냐면 거긴 침대가 아니니까. 그럼요. 네. 거기 보통 안 눕잖아요. 우리는 다 사회화돼 있으니까.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눕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서 눕냐면 100m 달리기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하잖아요. 네. 그 100m 달리기를 다 끝나면 마치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붓고 확 그냥 우리 다 눕잖아요. 저만 눕는 게 아니라 다 누워요. 네. 어떻게 보면 거기도 침대가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확 다 써서 방전돼서 거기 누워있는 상황. 그러니까 건전지가 에너지가 다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어진님께서 네. 뭔가 엄청나게 뛰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는 내가 되게 흥미롭고 재밌고 성취감도 느끼고 뭔가 그런 요소가 되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어느 순간 지금 여기서는 이제 잘 나오진 않지만 어느 순간 그러한 효능감이라든지 성취 요소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았던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게 요인이에요. 촉발 요인이에요. 소위 이런 거죠. 100m 달리기를 내가 되게 하고 싶어요. 난 되게 좋아해요, 그거를. 그러면은 확 가라앉았다가도 다시 그 성취감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또. 근데요, 이게 완전 방전될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하기 싫어요. 난 100m 달리기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은 벌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마치 벌 받듯이. 그러면 소진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다리에 쥐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 거,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된 거, 네. 그래서 에너지가 방전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효능감, 내가 하려고 했었던 어떤 기대치, 현타 맞았다고 하죠. 그런 현타가 딱 오는 시점, 이런 것이 맞물리면서 번아웃이라는 것이 찾아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공감이 너무 많이 된 나머지 약간 지금 머릿속이 좀 멍했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일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보면은 내가 꾸준하게 뭔가 내 속도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나한테 주어진 과업이 실제 그러한 성격이든 아니면 내가 지금 빨리 이거를 빨리 달성해야 돼, 저기까지 가야 돼, 뭔가 해내야 돼, 막 그런 생각에 막 이렇게 뒤도 보지 않고 막 달렸는데 어느 순간 그게 결승점에 오기도 전에 딱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는데 여기는 어디지? 이런 시점이 좀 오는 것 같고. 사실은 우리 인생길이 100m 달리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라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라톤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마라톤이 아니에요. 그런다면 어떻게 보면 뛸 때도 있지만은 또 조금 천천히 걸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조금 앉아 있을 때도 필요하고 어쩔 때는 내가 살아왔던 길을 좀 되돌아보기도 하고 이런 시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너무나 뛰기만 한다면은 거기서 작은 돌뿌리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만큼 세게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살면서 나 스스로를 내가 아무리 이때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불사지르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평소에도 제어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 많은 분들이 리추얼이라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 살아요. 뭐 어떤 분은 30분 복화하시고 네. 또 30분 무슨 쉐도잉을 하시고 네. 또 30분 무슨 라이팅을 하시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걸 한대요. 아슬아슬합니다, 사실. 그 지금도 힘든데 너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어느 순간은 좀 대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미 지금 경쟁적인 추로 많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추얼을 2개 다 하면 좋겠죠. 조금 나를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조금 더 내가 경쟁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리추얼을 하나 정도 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잘 쉬는 리추얼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근데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미 경쟁적인 추로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쉬는 리추얼을 의도적으로 연습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게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다. 잘 쉰다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냥 누워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잘 쉴 수 있는 걸까요? 그런 부분이 많아요. 누워서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은 안 계시고 네. 누워서 보통 스마트폰 보죠. 그렇죠. 누워서 그렇죠. 스마트폰을 많이 네, 보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2시간 있다가 이제 다시 억지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네. 사실 그런 부분은 너무나 조금 표면적인 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래 스마트폰이라는 게 딱 보면 정보의 덩어리잖아요. 네. 사람은 원래 자극을 좀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마트폰을 보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우리 안에 사실은 좀 분출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뭔가 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파민 수용자 자체가 되게 무뎌지면서 더 많은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깐 쉰 거죠. 어쩔 때는 뭐 2시간 정도 쉰 거예요. 네. 근데 그 쉼이 또 다른 교감신경의 활성화잖아요. 나를 충분히 이완하고 내가 정말 쉬는 상태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언발의 오줌누기고 그 부분이 우리의 소진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근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쉴 때는 오히려 계획을 하고 제대로 쉬어야 됩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쉰다는 말이 이렇게 울림을 딱 주는 것 같은 게 방학에 계획 이렇게 세워두면 언제나 그 방학이 기다려지고 그러면서 오는 에너지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막 닥쳐서 난 쉴 수밖에 없어. 난 지금 쉬어야 돼. 막 이러면서 쉬면 오히려 안에만 늘어져 있었던 시간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같이 세울 수 있는 상담자도 있고 뭐 내가 스스로 세워볼 수도 있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번아웃이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막 100m 달리기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교수님 저는 막 엄청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을 때에도 간혹 이렇게 똑같은 증세라고 할까요? 똑같은 증상이 올 때가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좀 민망한 거죠. 내가 번아웃이 왔다고 말하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내가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좀 쉬어줘야 돼 하는 거는 오케이. 그거는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라 너가 뭘 그렇게까지 또 번아웃이 될 만큼 엄청나게 버닝을 했다고 엄청 열심히 산 건 아닌데 이런 번아웃이 와버렸어요. 그런 거는 왜 그런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열심히 달려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이것들이 같이 합쳐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자기의 동기 자체를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효능감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 이런 부분이 좀 드러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원래는 경찰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됐는데 네. 나는 범인을 잡고 항상 영상에서 그거를 봤었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현타가 오는 거죠. 그냥 서류 업무만 하고 있고 민원인한테 계속 뭔가 혼나기만 하고 너무너무나 내 효능감이 떨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상상과 현실 사이에 너무나 갭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효능감이 확 떨어지고 그 안에 있는 동기 자체가 메마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일어설 수 있어도 하기가 싫어요.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 그만큼 죽을 맛인 거죠, 사실은. 누군가가 볼 때는 야, 연봉도 그 정도로 많이 주고 너가 뭐가 문제냐, 우리는 더 힘든데.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그건 외부적인 요소에 불과한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주관적인 현실에서 나의 동기가 확 떨어졌다면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약간 쉬어도 그 부분에서 다시 차올라서 뛸 마음 자체가 좀 사라지는 거죠. 효능감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약간 내가 능력 있다라는 어떤 감정인 걸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좀 더 능력 있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가치롭고 싶습니다. 가치로운 존재이고 싶어요, 인간은 모두 다. 네. 그리고 좀 더 내가 사랑받고 싶고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죠. 능력, 가치,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충분히 그걸 하면 네. 내 능력도 발휘가 되고 내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로 될 것 같고 내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사랑받고 수용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만화가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야기에 막 다 쓰러질 줄 아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내가 아무리 원고를 보내도 대답이 없어요. 심지어 간신히 실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조회수가 막 10만, 20만 살리는데 내 거는 뭐 100회도 잘 안 실려요. 그럼 왜 그런 거지? 내 주제가 뭔가 잘못됐나? 나는 조금 뭔가 예술성이 있어서 그런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하다가도 이것이 반복되고 10번, 20번, 30번 반복되다 보면 현타가 오죠. 굉장히 위대한 소설가나 위대한 만화가들도 물론 능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위대한 사람들도 굉장히 거절받았던 일화들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리포터도 사실 네, 그런 네, 경우고 그렇죠. 사람마다 좀 대기만성형도 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빛이 사회하고 공명한 어떤 지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70번에 어떻게 보면 실패의 공이 있는 거고요. 30번에 성공의 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운명의 장난인지 70번은 실패의 공만 나옵니다. 누를수록. 그리고 71번째부터 성공의 공이 나와요. 그러면 70번은 일단 찍어야 71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목전에서 간둔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득함을 견디기 위해서는 자기의 효능감을 자기 스스로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효능감 자체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은 안 됐지만 한 번 더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효능감에 대한 믿음이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기회가 찾아올 때까지 또 뭐 성공의 경험이 이렇게 다시 찾아올 때까지 내가 견딜 수 있게 하는 그런 나를 믿는 자기 효능감의 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효능감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기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좋은 거는 적극적 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적극적 심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요 조금 경험해 보는 것은요 효능감을 올리는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뭔가 만화책에서 어떤 효능감을 전혀 못 느껴요. 내가 그런 거에서 뭔가 지금 가로막히고 스토리가 잘 안 써져요. 거기서 뭔가 그거를 논파해서 넘어가려고 우리가 애쓰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해서든 의지력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은 좋아하고 열정적인 게 한계가 아닙니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는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취미가 될 수 있고요. 나는 만화가에서 스토리를 되게 좋아한다면 나는 스토리를 읽는 거라든지 스토리를 읽고 내 식으로 한번 적용해 보는 거라든지 이런 게 이 사람의 좋은 효능감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활동의 빈도를 넓혀가 보는 겁니다. 약간 나의 쉼을 경험하는 동시에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경험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반복해 나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또 새로운 동기가 샘솟기도 하죠. 소위 길은 꼭 한 가지가 아닐 수 있어요. 그게 내 꿈이었어 라고 생각했지만 길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연히 새로운 기회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 그것은 긴 호흡에서 적극적 심, 새로운 좋아하는 경험들을 쌓아나가는 것. 그것은 내 내면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난 이런 걸 잘하는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환기시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좀 막혀있는 그 상태
내가 업무가 너무 안 되는 그 상태, 거기에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거를 파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길로 우회해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효능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에서 좀 리프레시를 하는 경험을 쌓으면서 이 교착 상태를 또 뚫어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죠. 번아웃. 내가 너무나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태에 빠진 것. 그 상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내가 너무 달려서 그런 것은 아닐까? 혹은 내가 기대했던 성취만큼 다다르지 못해서 그것 자체에 지쳐버린 것은 아닐까? 나는 어떤 것 때문에 번아웃이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걸까를 생각해 보면서 이번 영상에서 공감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번아웃을 그럼 어떻게 하면 극복해야 하고 애초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동기부여를 잘 받으면서 그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뵐게요. 지금 겪고 계신 번아웃 증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